교화 교장의 거꾸로 지구학교 실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날씨 변화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오늘은 일기도 해석과 위성 영상 해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기도를 사용할 때는 일기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일기 기호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요 왼쪽 위에 있는 이 그림과 같은 걸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일기 기호인데 이 일기 기호가 의미하는 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가장 여기 동그라미 가운데 있는 요거는 뭐냐면요, 바로 울량이에요. 울량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울량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단계가 8단계로 표현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다 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 중요한 것만 보도록 하면은 요거 첫 번째 거, 잠시만요, 좀 표시를 아래다 할게요. 요거 맑음 상태일 때랑 요거 갬 상태일 때랑 요거 흐림 상태일 때, 이 세 가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텅 비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 구름이 없다는 거죠. 구름이 없으니까 맑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반만 구름이 껴있다. 그렇다는 건 이거는 구름이 슬슬 개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가 다 구름이 껴있다라는 거는 흐린 상태인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의 상태 여부를 통해서 날씨를 알아내는 기호였고요. 다음으로는 이 꼬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꼬리가 여부하는 건 뭐냐면 바로 풍향이에요. 풍향이라고 하는 건 바람이 부는 방향이죠. 그래서 이 풍향은 어떻게 되는 거냐? 만약에 이렇게 지금 이 상태라고 한다면, 여기가 동, 서, 남, 북의 상태라고 한다면 여기 북서 쪽에 있는 거죠. 꼬리가 그 북서풍이 분다는 거예요. 북서풍이 분다는 거는 바람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다른 색으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부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이렇게 불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 불어 들어오는 방향, 북서 쪽에서 바람이 불어 들어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꼬리는 풍향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꼬리에 보면은 뭐가 좀 달려 있어요. 뭐가 달려 있냐면 꼬리에 또다시 꼬리가 달려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요건 뭐냐면 바로 풍속입니다. 풍속. 자, 풍속은 어떻게 되는 거냐? 바로 이렇게 됩니다. 아래 그림처럼 아무것도 없다. 그럼 그냥 바람이 고요한 거예요. 풍속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꼬리만 있다. 그러면 이거는 1m/s의 속도로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약한 바람이죠. 그리고 이 꼬리에 긴 걸 달게 되면, 긴 게 달리면 이거는 5m/s의 속력이다라는 뜻입니다. 긴 거 말고 이렇게 짧은 게 달리게 되면 이건 2m/s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조합해서 속도를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7m/s짜리는 5짜리 긴 거에다가 2짜리 짧은 걸 더하면 7m/s예요. 5짜리 긴 거 2개를 더하면 10m/s겠죠. 만약에 5짜리 2개에 짧은 2짜리를 하면 12m/s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속도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바람이 빠르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5m/s짜리 이상부터는 이렇게 깃발처럼 꽂아놔요. 왜 깃발이냐? 여러분, 굉장히 빠른 스포츠가 레이싱이란 게 있죠. 레이싱 할 때 보면 이런 깃발이 휘날려요.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빠른 걸 표현할 때는 이런 깃발을 달고 있다라는 거죠. 이 깃발 아래다가 짧은 거 표현했다? 그러면 27m/s가 되겠죠. 만약에 이 깃발 아래다가 긴 거를 넣어놨다? 그러면 30m/s겠죠. 그죠? 그렇게 빠른 바람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태풍이 보통 뭐 17m/s에서 뭐 한 27m/s 사이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빠른 바람은 완전 지구 멸망할 정도의 엄청난 바람인 거죠. 자, 아무튼 요게 풍속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볼 것은 요걸 한번 봐볼게요. 요거 여기 왼쪽에 보면은 요런 애들이 있고 오른쪽에도 요런 애들이 있어요. 여기서 왼쪽을 먼저 볼 건데요. 왼쪽에 가운데 요 이상한 기호가 있죠. 여기 보면 현재 일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현재의 날씨 상태, 일기 상태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 일기 상태는 뭐가 있냐면 기호를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까만색 점을 찍어 놓으면은 이거는 비가 내리는 중이다 라는 뜻이고, 이렇게 하얀색 이렇게 짝대기 3개가 있으면 이거 안개가 꼈다는 거고요. 요거 딱 봐도 눈이죠? 눈 내린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뇌우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기호가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 딱 편리하게 한눈에 딱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봐볼게요. 눈은 누가 봐도 눈이죠. 그죠? 그리고 뇌우, 우리 번개 보통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번개가 팍 하고 치는 거죠. 이게 뇌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안개 짝대기 3개면 뭔가 시야를 가리는 기분이죠. 그죠? 안개가 꼈다라는 거고요. 비는 이제 까만 점이에요. 뭔가 어두운 느낌인 거죠. 비가 내리면 흐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비가 굉장히 급하게 내린다. 그럼 소나기죠. 소나기. 비가 급하게 내린다. 비 아래다가 삼각형 그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인데 비처럼 내리는 눈 있죠. 그런 걸 진눈깨비라 하죠. 진눈깨비. 비에다가 눈 섞어놓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비인데 뭔가 되게 약하게 내리는 거. 귀여운 거죠. 그래서 가랑비. 요렇게 쉼표처럼 표시를 해놨고요. 잠깐 쉬고 가라 이거죠. 비 내리니까. 그 다음에 눈인데 굉장히 폭풍처럼 막 쏟아지는 눈, 소낙눈이죠. 소낙눈. 눈 아래다가 이렇게 뭔가 확 떨어지는 기분으로 삼각형을 표현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보면은 처음에는 아 이게 뭐야 이거 언제 외워 그러는데 막상 그 이미지들의 그 느낌을 한번 봐보면은 그래 그럴듯하네 싶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다 볼 필요는 없고요. 뭐 위주로 보면 되냐면 비, 안개, 눈, 그 다음에 뇌우 요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다. 요 네 개를 조합한 것들이 나머지니까요. 자 요게 현재의 일기 상태였어요. 자 그다음 왼쪽 마저 볼게요. 왼쪽에 일기 상태 위에 보면 숫자가 하나 있어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기온입니다. 기온 몇 도냐 이거죠. 자 18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아래 숫자 이 아래 요 1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뭐냐? 이건 이슬점 온도예요. 이슬점은 아마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을 건데 은결이 시작하게 되는 온도죠. 그래서 만약에 기온이 10도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은결이 시작되면서 이제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슬점 온도를 표현해 준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배우는 정도의 수준에서는 저 기온이 더 중요하죠. 이슬점보다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을 한번 봐볼게요. 오른쪽에 이쪽에 보면은 요 위에 있는 숫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기압입니다. 현재의 기체의 압력 상태인 거죠. 근데 280이라고 써져 있죠. 그러면 이건 뭐냐? 바로 현재의 기압이 1028 헥토파스칼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만약에 380이다 그러면 1038 헥토파스칼이겠죠. 근데 만약에 950이다 그랬을 때는 1095가 아닙니다. 그때는 995예요. 자 이걸 한번 봐볼게요. 이게 이제 구분하는 게 좀 필요한데 이 기압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보통 대기압이 1기압이 1013 헥토파스칼이에요. 그러니까 1013 헥토파스칼 정도가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얘를 기준으로 해서 너무 많이 벗어난다? 그럼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기압은 그렇게까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할 때 어떻게 보냐면 자 예를 들어 저 숫자가 045라고 써있다. 그러면 이때 이 앞에 있는 숫자 맨 앞에 숫자를 잘 봐야 돼요. 맨 앞에 숫자가 만약에 0부터 4까지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때는 이 앞에다가 10을 붙입니다. 즉 045가 돼 있으면 여기다가 10을 붙여서 045를 남겨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점을 어디다 찍느냐? 맨 뒤에서 첫 번째 자리 여기다 점을 찍습니다. 즉 045는 1004.5 헥토파스칼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숫자가 0부터 4가 아니라 6부터 9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앞에다가 10을 붙이는 게 아니라 바로 9를 붙입니다. 그리고 9를 붙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045가 아니라 945라고 있었던 거예요. 945. 945라고 있었으면 여기 앞에다 9를 붙인댔죠. 그 9945가 되는 거죠. 그리고서 맨 뒤에서 첫 번째 자리에 점을 찍습니다. 그러면 994.5 헥토파스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냐면 어쨌든 아까 얘기한 대로 요 1013 헥토파스칼을 기준으로 해서 너무 많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94 헥토파스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일기도에 표시할 때는 1013 헥토파스칼 기준으로 살짝 아래냐 살짝 위냐 이 정도만 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10이 붙을지 9가 붙을지가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아니 0에서 4, 6에서 9가 아니라 여기 숫자 자리에 5가 나온 거예요. 5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그 주변을 보고 그 일기도의 주변 기압에 맞춰서 숫자를 써주면 됩니다. 그 주변이 다 막 1050, 1030 막 이렇다. 그럼 여기도 1054.5가 되겠죠. 근데 주변 기압들이 막 990몇, 960몇 막 이렇다. 그럼 그때는 여기다가 9자를 붙여줘서 954.5 헥토파스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주변을 보고 눈치껏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기기호에서 마지막 여기는 요 아래에 있는 숫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숫자는 그냥 기압이 뭐 얼마나 변했는지 그 숫자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하고 별도로 가끔씩 일기도에 이런 애들이 나와요. 이런 애들 H라고 있으면 이건 하이, 고기압이고요. L이라고 있으면 로우, 저기압이고요. 요거 딱 봐도 태풍이죠, 모양이. 그 다음에 우리 전선 배웠죠, 지난 시간에. 요렇게 뾰족하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한랭전선, 요렇게 동그랗게 빨간색 표시되어 있으면 온난 전선이고요. 전선의 이동 방향으로 이렇게 요 화살표 방향대로 이렇게 뾰족한 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요거 서로 반대로 가는 거 정체전선이고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 회색전선입니다. 자, 이번에는 위성 영상을 해석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위성 영상은 우리가 일기도를 볼 때 위성 영상으로 보는데 보통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가시광선 영상, 적외선 영상, 레이더 영상. 이 중에서 먼저 가시광선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여기 태양이 이렇게 있었고요. 여기 구름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저군형 구름도 있었고 여기 이렇게 층운형 구름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구름들을 살펴볼 인공위성이 여기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위성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은 태양에서부터 빛이 올 거예요. 태양에서부터 이렇게 빛이 쏘는데 이게 가시광선인 거죠. 이 가시광선이 구름에 닿으면 반사가 됩니다. 그럼 구름에 닿아서 반사된 것을 인공위성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반사가 되기도 하고 또 이쪽으로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사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데 저군형 구름일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저군형 구름이죠. 저군형 구름일 때는 이 반사 정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물방울에 닿아서 반사가, 구름은 물방울이잖아요. 물방울에 닿아서 반사가 되는데 이 가시광선이 저군형일 때는 물방울이 두껍게 있으니까 반사가 굉장히 많이 돼요. 근데 층운형일 때는 이런 층운형 구름에서는 반사가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근데 위성은 요 반사된 거를 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군형 구름과 층운형 구름 중에서 반사된 게 많은 저군형 구름이 좀 더 위성으로 봤을 때 밝게 보인다라는 거죠. 반면에 층운형 구름은 어둡게 보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시광선 영상을 해석할 때는 가시광선 영상에 밝고 어두운 부분이 있다. 그럼 밝은 부분이 저군형 구름, 어두운 부분이 층운형 구름인 거죠. 즉 이걸 이용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바로 두께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름의 두께를 구분하는 겁니다. 가시광선 영상으로. 그런데 이 가시광선 영상은 아주 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바로 얘는 주간에만 관측이 가능합니다. 밤이 되면은 태양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측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낮에만 관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적외선 영상의 원리를 한번 봐볼게요. 자, 적외선은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특징이 주 야간이 상관이 없어요. 주 야간 다 관측이 가능한 경우죠. 왜냐하면은 가시광선처럼 태양빛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얘 물체가 발산하는 열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적외선이죠. 그걸 측정하기 때문에 주 야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구름이 이렇게 있었어요. 구름이 이렇게, 즉 얘는 지금 높이가 낮은 구름이고요. 얘는 높이가 높은 구름이죠. 이 구름들도 적외선 열을 방출해요. 그 방출하는 열을 이 인공위성으로 이제 관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방출한 열과 여기서 방출한 열 중에 어떤 게 더 열이 많으냐, 요걸 따져서 인공위성으로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즉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높이가 낮으면은 온도가 높아요. 대륙권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니까. 그 다음 높이가 높으면 온도가 낮습니다. 이 차이를 분석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즉 그렇다면은 이 적외선 영상으로 인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구름의 높이를 알 수 있는 거죠. 높이. 이게 높이 있는 구름인지 낮게 있는 구름인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뭘 알아내냐면 그냥 단순히 높이 이게 아니라요. 이 구름의 상단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구름의 상단부. 최상단부. 왜냐하면 저 최상단부에서 발산되는 열을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당연히 온도가 높으면 밝게 나와야겠죠. 그죠? 많이 들어오니까. 실제로 그렇게 데이터가 들어와요. 인공위성에는. 근데 우리가 일기도에 표현할 때는 이걸 반전을 시킵니다. 즉 온도가 높은 경우가 오히려 어두운 경우예요.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은 경우, 즉 높이가 높은 경우가 오히려 밝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일기도를 봤을 때 밝다? 그러면은 온도가 낮고 높이가 높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적외선 영상을 봤을 때는. 자, 이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느냐? 이런 경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정란운이 있었다 해볼게요. 굉장히 두꺼운 정란운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인공위성에서 이 정란운에서 나오는 적외 영상을 분석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정란운은 아까 가시광선으로 봤을 때 여기 가시광선에서 저군형 구름은 밝게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가시 영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밝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근데 적외 영상으로 봤을 때는 구름이 워낙 높아서 요 위에 최상단부가 온도가 낮아요. 온도가 낮은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가 실제 적외 영상으로 보면 어둡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시광선 밝은데 적외선은 어둡다? 이러면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반전시킵니다. 그래서 이 정란운의 상단부도 높이 있어가지고 밝게 나오게끔,
그렇게 반전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구름의 온도가 높더라도 어둡게 나오고 구름의 온도가 낮으면 밝게 나오고 오히려 이렇게 거꾸로 나오는 거죠. 거꾸로 반전시켜서. 요게 적외 영상이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레이더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전파를 발사하는데 전파 레이더죠. 전파를 발사를 해가지고 그 전파가 강수 입자에 반사되는 그런 파장들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즉 강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밝게 표현이 되겠죠. 레이더 영상도 주간 야간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네 가시광선 적외선에 비해서 중요하게 다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에만 넣어놓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실제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가시광선 영상 먼저 봐봅시다. 가시광선 영상에서 지금 여기 이렇게 구름이 하얗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뭘 나타내는 거죠? 바로 이거는 저근형 구름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두꺼운 애들, 구름이 하얗다, 이건 저근형을 나타내는 거예요. 반면에 구름이 약간 이렇게 좀 흐릿흐릿하다, 어둡다 라고 하는 것은 얘네는 층운형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죠? 구름의 두께를 표현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대를 보니까 얘는 주간에는 잘 관찰이 되는데 새벽이나 밤에는 관찰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직 해가 안 뜬 부분은 관찰이 안 되죠. 해 뜬 부분만 지금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적외선 영상을 볼게요. 적외선 영상에서 이렇게 밝은 애들은 뭐죠? 이렇게 밝은 애들은 얘네는 바로 높이가 높은 애들이죠. 높이가 높은 애들, 최상단부의 높이가 높은 애들이죠. 그리고서 이렇게 어두운 애들은 최상단부의 높이가 낮은 애들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주간 야간 둘 다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네 둘을 짬뽕시키면 같은 위치에서 어떤 구름인지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볼게요. 여기 이 초록색 부분 가시광선으로는 밝고 적외선으로는 어둡다라는 말은 얘는 가시광선을 통해서 봤을 땐 저근형 구름인데 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다, 높이는 낮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레이더 영상에 나온 애들, 레이더 영상에서 이렇게 하얗게 표현되는 것들은 수증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상에서 이 부분이 태풍이에요. 태풍은 엄청난 비바람을 동반하죠. 수증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얗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큐바.